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위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한 군인이 왔어요. 포병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많이 맞는다 이거예요. 왜 맞느냐, 자기가 눈은 좋은데 이상하게 핀트가 안 맞는다는 거죠. 계기판을 보고 포를 쏘는데 어긋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맞는다는 거죠. 미치겠다, 눈을 한번 봐달라. 제로 도수를 전혀 넣을 필요가 없는 눈이었습니다. 난시도 없고 혹시 사위가 있을까 하고 검사해 보니까 사위가 있었어요. 1프리즘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눈이었습니다. 1프리즘 사위만 들어가 있는 렌저 주문해 가지고 만들어서 줬죠. 그랬더니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 이후에는 소식을 모르겠습니다. 제대해 가지고 잘 살겠죠. 계기판의 컬리버레이션은 정확히 했을지라도 자기 눈이 컬리버레이션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눈의 컬리버레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안경으로 해야 되는 거죠. 눈의 컬리버레이션이 잘 안 되면 글을 쓴다든지 글을 읽는다든지 잘 안 되는 겁니다. 걷는 거 잘 걸려 넘어진다든지 계단에서 잘 넘어진다든지, 포병만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눈의 컬리버레이션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디옵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전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빛이 1m에서 수렴되는, 초점이 맺히는 그걸 1디옵터라 한다. 프리즘 디옵터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1프리즘, 2프리즘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프리즘 디옵터라는 건 뭐냐면 1m에 갔을 때 1cm가 어긋나는 것, 그게 1프리즘입니다. 2프리즘 어긋나 있어, 이 말은 1m 전방에 있는 어떤 파리를 봤는데 그 파리를 고무 새총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쏘는데 2cm 어긋난 데다가 쏘겠죠. 그럼 파리를 못 맞추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 포병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1km 전방에 적 탱크가 있어요. 그걸 맞춰야 돼요. 이 사람이 1프리즘에 오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1m에 1cm예요 100m에 100cm겠죠. 100m에 1m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1km면 10m 오차가 생기겠죠. 포를 쐈는데 10m 어긋나게 쏘는 거예요. 보병이라면 10m 옆에 포가 떨어지면 거기에 파편이 튀어서 죽을 수 있겠죠. 하지만 탱크라든지 이런 거는 영향이 없겠죠. 직격탄을 맞아야 깨질 거 아닙니까? 3km 전방에 있는 탱크를 맞춘다. 그러면 30m가 어긋나겠죠. 전혀 피해를 못 입히겠죠. 1프리즘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한대를 보지 않습니까? 5m 전방, 6m 전방부터 이제 무한대라고 하는데 5m 전방은 5cm가 어긋나는 거죠. 2프리즘이라면 10cm가 어긋나는 것일 것이고, 1프리즘 외사위가 있다고 했을 때 눈이 왼쪽 눈은 왼쪽으로, 오른쪽 눈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사위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해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지금 내용이 왼쪽 눈 기준으로 안쪽으로 꺾어지는 걸까요? 바깥쪽으로 꺾어지는 걸까요?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사위의 그림이고요. 이게 내사위의 그림입니다. 이게 각막이고 망막의 황반이겠죠. 황반 중심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중심화가 있다고 했죠. 황반 변성에 대한 영상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게 그만 분야의 꽃이기 때문에 눈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눈이 벌어졌죠. 지금 이거는 눈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반 부분이 코 쪽으로, 여기가 코인 겁니다. 여기는 왼쪽 눈이겠죠. 요게 오른쪽 눈이고 왼쪽 OSOD라고 표현을 합니다. 황반 부분이 코 쪽으로 모였죠. 여기는 황반 부분이 귀 쪽으로 갔죠. 그 차이 잘 기억해 두시고요. 코 쪽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각막 부분은 이쪽으로 갔겠죠. 눈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눈이 모였죠. 눈이 벌어지면 이 중심화 부분이 이렇게 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먼 곳에 있는 어떤 물체를 봤어요. 이 물체가 황반 중심화의 귀 쪽, 중심화를 기준으로 귀 쪽에 맺히겠죠. 여기 잘 보십시오. 중심화가 여기 있는데 그 귀 쪽에 맺힐 거 아닙니까? 눈이 벌어졌으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빛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야구를 할 때는 공이 날아오면은 외야수가 글러브를 갖다 대잖아요. 뛰어가서 잡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는데 중심화에 빛이 안 맺혀요. 그러면은 중심화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중심화가 이쪽으로, 귀 쪽으로 움직여요. 여기도 귀 쪽으로 움직이고 눈을 모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눈이 벌어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눈을 모아서 보려고 한다 이겁니다. 노력을 한다 이거죠. 노력을 안 하면 편하겠죠. 사시 같은 경우는 그런 노력을 안 하죠. 하지만 사위는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노력을 계속 하루 종일 하니까 피곤하니까 아, 눈이 피곤하다, 안정피로가 오는 것이죠. 벌어지는 사람은 왼쪽 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 쪽으로 1cm 어긋나는 거다라는 것이죠. 왼쪽 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m를 봤을 때 1cm가 어긋나는 건데 코 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어긋나는 거다. 오른쪽 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m를 봤을 때 왼쪽으로 1cm, 코 쪽으로 1cm 어긋나는 거죠.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는 중심화가 이 빛을 잡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틀기 때문에 빛이 이 물체가 여기로 간다는 것이죠. 지금 크로스가 되지 않습니까? 교차성 사위라고 말을 합니다. 외사위를. 그러면 내사위는 어떻게 될까요? 중심화가 귀 쪽에 있죠. 지금 물체를 봤을 때 중심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 쪽에 빛이 맺힙니다. 이게 이쪽으로 오죠. 눈이 모여 있다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눈이 벌어지니까 이 물체가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 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귀 쪽으로 1cm 어긋나는 것이죠. 1m를 봤을 때 그게 1프리즘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쪽 눈으로 1프리즘이라고 하면 0.5프리즘이 되겠죠. 한쪽 눈 기준으로 1프리즘이다 라고 한다면 양쪽 눈 기준으로 하면 2프리즘이 되겠죠. 이거는 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차가 되는데, 그래서 교차성 사위를 외사위라고 하고 내사위는 동측성 사위라고 합니다. 비교차성 사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용어야 그렇지만 약속이니까 동측성 사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화가 이렇게 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니까 외야수가 뛰는 게 너무 힘들어. 외야수는 그대로 서 있고 공이 날아오다가 공을 딱 타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가다가 외야수 있는 쪽을 향해서 팍 꺾여서 내려와서 외야수가 그냥 딱 잡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외야수가 편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는 외야수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내진탕 당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프리즘 렌즈인 겁니다. 외사위 같은 경우에 베이스 인 프리즘을 넣는 거죠. 이렇게 베이스 인 프리즘을 넣으면 물체를 보는데 베이스 방향으로 기저 방향이라고 하죠. 빛이 꺾입니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체를 봤는데 기저 방향으로 꺾이죠. 프리즘이니까. 프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기저 방향으로 꺾이지 않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기저 방향으로 꺾여요. 그러면 이 코 쪽에 있는 중심화 부분으로 빛이 들어가겠죠. 눈을 벌린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되겠죠. 눈을 모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요게 1cm가 움직이는데 눈을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서 1cm 부분이 상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프리즘 렌즈인 거죠. 프리즘 렌즈를 쓰면 벌려졌던 눈이, 돌아갔던 눈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대로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사위를 생각해 봅시다. 동측성 사위. 이걸 봤을 때 내사위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어줍니다. 베이스 아웃이죠. 바깥이죠. 베이스 인이지 않습니까? 코 쪽이라는 얘기죠.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어주면 이렇게 오다가 기저 방향으로 꺾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중심화에 가서 닿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눈이 모인 상태 그대로 물체를 보지만 눈을 벌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에너지 소모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이 편한 거다. 여러분 다 머리 좋으시지만 머리 쓰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해가 바로 되실 거고요. 지난 영상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즘 렌즈 여기는 정각 방향이라고 하죠. 꼭지점, 정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각 방향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에 베이스입니다. 기저 방향. 빛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걸로 비전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지금 앞에 시표가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가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여기 정각 방향이고 기저 방향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갈까요? 지금 제가 보는 카메라가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코 쪽으로. 왜 그럴까요? 기저 방향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빛이 기저 방향으로 꺾인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빛이 이렇게 제 황반이 여기 있으면 황반 오른쪽에 빛 쪽에 빛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착 했을 때 그 빛을 잡으려고 황반이 야구 글러브로 외야수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가겠죠. 눈이 이렇게 돈다 이 말입니다. 이 물체가 왼쪽으로 착 가는 거죠.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리고 수직사위도 있으니까 기저 방향이 위로 가게 이렇게 착 하면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착 하면 이 카메라가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저 방향은 위입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반대로 정각 방향이 위로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가 위로 간다 이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빛이 이렇게 오는데 이걸 통과해서 오면 기저 방향으로 빛이 꺾여요. 제 황반이 여기 있는데 그 밑으로 빛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외야수가 그걸 잡기 위해서 간다 이겁니다. 가면 안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각막 부분이 위로 가겠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위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 개 붙여 놓은 게 이거겠죠. 이걸 프리즘 바라고 합니다. 수평 프리즘 바, 수직 프리즘 바죠. 눈이 벌어지는데 외사위는 이걸 모으려고 한다. 눈이 모아지는데 그 이유는 중심화가 빛을 잡기 위해서 외야수 역할을 하면서 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외야수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공이 날라오는데 그걸 타격을 가해 가지고 꺾여지게 할 수 없을까? 그게 프리즘 렌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이죠, 못. 프리즘이라는 건 못이죠. 쐐기 모양이지 않습니까? 쐐기가 여기 망치 치면은 이게 박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못이라고요, 쐐기라는 게. 옛날에는 쐐기 모양으로 집을 짓고 이랬죠.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박는다든지.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꺾어준다. 쐐기로 딱 쳐주니까 빛이 꺾여진다 이겁니다. 어디로 꺾여집니까? 쐐기를 탁 이렇게 치면 여기로 망치를 가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불러지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기저 방향으로 이렇게 꺾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쉬운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지금 빛이 오는데 그 빛을 잡으려고 돌아가는데 네가 돌 필요 없이 이 빛을 꺾어줄게. 네가 뭐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빛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 개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위, 사시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만 분야에 있어서 꽃에 해당되는 분야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하는 그만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알고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모를 때는 이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